안녕하세요. 금빛건강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는 동안 어떤 자세로 누워 자든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면 자세와 수면의 질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여러분께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는 호흡을 원활하게 하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 통증을 예방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잠을 자면 근육과 인대, 관절에 무리가 감옥과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은 숙면을 방해하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수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5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평균적으로 성인 3명 중 1명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노년층도 7에서 9시간의 숙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면 자세는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됩니다. 옆으로 자거나 등을 대고 자는 것은 척추를 지지하는 데 유리하고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위산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등을 평평하게 대고 누우면 혀가 뒤로 떨어져 수면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고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나 호흡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해 자세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엎드려 자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엎드려 자는 습관이 척추, 목, 어깨에 큰 부담을 주며 장시간 지속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라는 느낌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엎드려 누우면 허리의 곡선이 납작해지고 비틀려서 척추 정렬이 무너집니다. 숨을 쉬기 위해 머리를 한쪽으로 돌린 상태로 몇 시간씩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목 근육과 신경이 압박돼 저림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팔을 어디에 둘지 몰라 위로 올리게 되고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어깨 관절에 부담이 쌓여 회전근개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엎드려 자는 자세는 어깨 목허리 모든 곳에 좋지 않으며 통증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 잠들더라도 밤새 몸이 뒤집혀 엎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엎드려 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옆구리와 등 뒤에 베개를 두어 버팀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베개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몸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눕도록 유도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팁은 잠자기 전에 몸을 스트레칭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누우면 어떤 자세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조절 가능한 침대나 단단한 매트리스를 선택해 몸을 지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노인회에서는 시니어들이 수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침대나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통증을 줄이고 수면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개는 단순히 푹신한 쿠션이 아니라 머리를 지지하면서 목과 척추, 어깨가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를 통해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베개가 가장 적당한 쿠션감과 지지를 제공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개 높이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목이 꺾여 척추가 틀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어깨폭과 자세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으로 자는 경우 베개는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목 사이에 공간을 채워주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등을 대고 자면 혀가 아래로 떨어져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다른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무른 것보다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제품을 추천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중간 단단함의 매트리스가 요통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간 단단함의 매트리스는 몸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고 압점을 줄여 근육과 디스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딱딱한 매트리스에서 자면 통증이 증가하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반면 중간 단단함의 매트리스는 등목허리 통증을 감소시키고 수면 시간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마다 체형과 선호도는 다르지만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탄력을 가진 매트리스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자료에서도 단단한 매트리스가 척추를 지지하고 너무 부드러운 침대는 척추가 휘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수면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옆등 엎드림 자세 외에도 세부적인 형태나 작은 습관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옆으로 자는 경우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무릎을 약간 굽히고 몸을 살짝 구부리는 태아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를 둥글게 말아 척추가 지나치게 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을 너무 가슴 쪽으로 당기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고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다리를 약간만 구부리고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워 골반과 허리의 중립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는 위장과 식도의 위치 관계상 위산 역류가 줄어드는 반면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쉽게 올라오므로 속쓰림이나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왼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아픈 쪽을 위로 하거나 얇은 베개를 옆구리와 팔 사이에 끼워 압력을 줄여주세요. 등을 대고 자는 경우는 등과 목이 편안하면 척추 정렬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팔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어깨나 팔에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양팔을 몸통 옆으로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자는 스타피시 자세는 어깨와 목 근육을 잡아당겨 아침에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잘 때는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두어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목을 지지하는 베개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조절합니다. 호흡 문제를 막으려면 침대 머리 쪽을 약간 올려 목과 기도가 편안히 열리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앞서 강조한 것처럼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엎드려야만 잠이 오는 분들은 허리 아래에 얇은 베개를 두어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하고 머리를 자주 돌려 목 근육이 한쪽으로만 긴장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뱃살이 많은 경우에는 복부 압박으로 인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를 교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잠자리에서 자세를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옆으로 누운 뒤 베개나 롤 쿠션을 몸 앞뒤에 두어 엎드리거나 등으로 돌아 눕는 것을 방지하고 밤새 같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몇 주만 꾸준히 시도하면 몸이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잠들기 전에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자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잠들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면 자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밤새 몸이 스스로 편한 위치를 찾도록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한 자세를 강요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척추와 관절이 편안한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잘못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잠든 후 자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 주의해야 할 추가 팁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자세를 어떻게 교정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올바른 자세를 취한 후
잠든 후 다시 나쁜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베개와 쿠션을 활용해 보조벽을 만들어 보세요. 옆으로 자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몸 앞과 뒤에 쿠션을 놓아서 자신도 모르게 등을 대거나 엎드리는 것을 막습니다. 등을 대고 자는 연습을 할 경우에는 양옆에 말랑한 베개를 두어 옆으로 돌아 눕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 보조벽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안정된 자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목과 어깨, 무릎 등 몸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너비 때문에 머리와 매트리스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이 부분을 제대로 채워주지 않으면 목이 아래로 꺾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깨의 두께만큼 높이가 있는 베개를 사용하여 머리를 받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넣어 골반이 비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팔을 앞으로 두고 자는 경우에는 팔 아래에 작은 베개를 끼워 어깨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목이 긴 편이라면 목 부분만 살짝 높이가 있는 형태의 베개를 선택해 목과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등을 대고 자는데 허리가 아픈 경우는 허리와 침대 사이 공간이 떠 있어서 생기는 압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릎 아래에 큰 베개나 쿠션을 두어 허리 곡선을 줄이고 허리와 침대 사이에 남는 공간을 채워줍니다. 만약 여전히 불편하다면 허리를 살짝 높여주는 얇은 롤타월이나 작은 쿠션을 허리 아래에 넣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조정만으로도 요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통증이나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팔을 몸통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쪽 엉덩이나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면 아픈 쪽을 위로하고 쿠션으로 지지해 압박을 줄여보세요. 척추 협착증이나 척추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해 허리를 받쳐주는 보조 장비나 맞춤형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베개와 매트리스, 보조도구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자세와 관련된 오해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자면 몸이 굳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 몸은 밤새 여러 번 자세를 바꾸며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밤 동안 어떤 위치로 돌아 눕더라도 기본적으로 척추와 관절이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베개와 매트리스가 받쳐주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자세에만 집착하기보다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통증이 적은 자세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앞서 소개한 여러 팁들을 실천하다 보면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몸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의 경고 신호를 잘 살펴 대응하는 것이 바른 수면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특정 부위가 뻣뻣하거나 통증이 지속될 때는 밤새 그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베개가 목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이나 팔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졌다면 밤새 신경이 압박된 것입니다. 이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몸 아래 깔고 자는 습관 때문일 수 있으니 팔의 위치를 바꾸고 팔 아래에 얇은 베개를 대어 어깨와 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보세요. 허리나 엉덩이에 묵직한 통증이 있다면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지 혹은 무릎 아래 쿠션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깨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현상도 자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이 막혀 깨는 느낌이나 파트너가 지적하는 심한 콧고리와 짧은 호흡 중단은 수면 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으니 옆으로 눕거나 침대에 머리를 살짝 올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노력에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수면 자세가 따로 있다는 오해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신체 구조와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없고 숨쉬기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에 편안하던 자세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춰 베개와 매트리스를 조절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장비를 선택해 보세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이나 허리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 잠자리 환경과 자세를 바꿨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콧골이나 숨막힘이 계속된다면 수면 클리닉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을 통해 만성 통증이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을 고치려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기보다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실천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며 여러분의 수면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의 김영희 씨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목과 어깨 통증에 시달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과 손 저림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베개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얇고 부드러운 베개를 사용하던 영희 씨는 자신의 어깨 두께에 맞춘 조금 더 높은 베개와 목을 받쳐주는 곡선형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잠잘 때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팔 아래에 작은 쿠션을 끼우고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아침마다 괴롭던 목과 어깨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세의 박준호 씨입니다. 준호 씨는 위산 역류로 인해 자다 일어나 속쓰림에 괴로워했고 위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왼쪽으로 누워 자면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직접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른쪽을 선호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넣어 골반을 안정시키고 침대 머리를 약간 올려 이와 식도가 수평에 가까워지도록 조정했습니다. 며칠 만에 속쓰림으로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그는 아직도 가끔 오른쪽으로 돌아눕지만 왼쪽 자세의 이점을 알고 나니 의식적으로 교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63세의 이정훈 씨입니다. 그는 수술 후에도 자고 일어나면 허리 통증이 심했고 침대를 바꿔볼까 고민하던 중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매트리스와 무릎 아래에 두는 롤 쿠션을 추천받았습니다. 새 매트리스를 들인 후 처음 며칠은 낯설었지만 점차 허리가 훨씬 편안해졌고 밤새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정훈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딱딱한 침대가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몸에 맞는 탄력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 베개와 매트리스를 조정하고 조금씩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통증과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이 통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시도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 밤 시간의 루틴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을 지키고 저녁에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을 삼가며 무거운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 전에는 독서나 음악 감상 등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스마트폰과 TV 같은 스크린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꺼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숙면을 돕습니다. 적당한 온도와 빛을 차단하는 커튼, 귀마개나 백색 소음 기계 등도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밤 시간 루틴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